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이고 화실을 운영하는 화가입니다. 유명 화가는 아니지만 미대를 졸업한 후로 그럭저럭 30년가량 이 일을 해오고 있는 나름으로는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돈벌이가 시원찮은 제게 시집을 오려는 여자는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제 한 몸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평생을 살아가려고 나름으로는 결심하고 있고요. 이제는 연로하신 어머니만이 가족으로 저와 함께 살고 계시지만 어머니도 굳이 제게 결혼하란 말씀은 안 하십니다. 제가 가진 능력도 재주도 그저 그림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남의 귀한 딸을 데려와서 고생시키며 사는 것밖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나름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제 인생이 결정돼 버린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간간히 연애는 해보고 싶긴 합니다. 물론 무뚝뚝하고 말재주 없는 저를 눈여겨보는 여자도 없었지만 최근에는 화실 제자 중에 여성 한 분이 은근히 저와 썸을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설레고 있고요. 그녀는 저보다 15살 이상 어린 싱글 여성이고 직장인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불쑥 그림을 그리겠다며 저의 화실로 찾아왔고 무엇에 홀린 듯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게다가 30대 중반의 여성이라면 지금 한창 자기계발에 돈을 쓸 시기이니 그림에 흠뻑 빠진 그녀에게 미술 도구나 관련 책을 사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었지요. 그래서 저에게 수시로 자문을 청하며 함께 화방 용품을 보러 다니기도 하며 데이트 비슷한 것도 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함께 화구를 이것저것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근처에서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삼촌뻘 되는 제 식성을 고려해서 옛날식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했고 저는 좋다면서 같이 갔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고교생 혹은 대학생일 때 한창 먹던 눅진한 옛날 소스가 끼얹어진 그 돈가스에 맥주를 마시며 그녀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집에 같이 살던 삼촌이 있어서 자신도 제 또래 남성에 대한 친근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삼촌이 듣던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같은 것들이나 가수 신승훈의 발라드, 영화 사랑과 영혼 같은 것들을 익숙히 들어왔고 삼촌에게서 80년대와 90년대의 감성을 많이 익혀왔다고도 했습니다. 그 삼촌이 그림과 영화를 좋아했기에 방 안에 화집이나 영화 이론 책이 많았고 삼촌은 이후에 영화 평론을 써서 등단한 평론가가 되었으며 결국에는 영화 관련 글을 쓰는 기자가 되어서 밥벌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그마한 카페 겸 낡은 물건을 파는 가게를 하면서 조용하게 살고 있다는 거였죠. 그녀는 삼촌에 대한 추억이나 정이 깊어서였는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가가 반짝거리고 무척이나 즐거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작고 소중한 추억들을 함께했던 삼촌에게서 유의미한 영향을 소리 없이 받았던 기억은 지금에까지 이어져서 바쁜 직장인의 삶을 살면서도 평일에 3번씩 화실에 들러서 그림을 그리고픈 충동을 느끼게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저의 작업실 겸 화실에 와서 그림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미술적 재능도 나름으로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물의 형태를 보는 눈이 좋았고 컬러 감각도 무척 대담해서 화가 마티스처럼 과감한 색상 배치를 즐겨 쓰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집중하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즐겨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특해 보였고 무엇이라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지요. 더욱이 저와 비슷한 또래의 삼촌에 대한 추억이 잔잔히 마음에 남아있었던 탓에 저 같은 연배와 거부감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점도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추억이 가득 담긴 돈가스를 먹고는 몇 정거장을 걸어서 작업실로 오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살이 되고 카페 알바로 용돈과 학원비를 벌며 성우 학원을 다니던 시절 그녀는 학원에서 또래 남자를 만나서 아주 친밀한 만남을 만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정다감하고 성향이 비슷했고 성우에 대한 꿈도 성실히 키워가며 서로 발성 연습도 같이 하며 사랑을 키워가던 중에 남자친구는 제법 규모 있는 회사에 성우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고 그녀는 계속 헤매는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간간히 어린이용 게임기에 목소리 더빙을 하거나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개인 사업장의 매뉴얼을 목소리로 녹음하거나 하는 식으로 학원을 통해서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들어왔을 뿐 그녀의 꿈은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서 불안했던 거였죠. 이후로 그녀는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꿈을 서서히 접고 보통의 직장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며 갑갑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의 퇴근길에 저의 화실을 지나다가 입구에 걸린 수강생들의 그림을 보고는 자신이 충분히 더 잘 그릴 수 있겠다는 용기가 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구 달려가던 자신의 꿈의 끝자락에서 지쳐 쓰러져 달쯤에 현실을 살기 위해 원치 않는 전화 상담원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그녀 자신도 그 순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실 입구에 그 그림들을 보고 있으니 어린 시절 삼촌방에서 화집을 보며 평온함에 젖던 어린 시절이 다가왔고 더구나 화실 안에 자신의 삼촌 또래의 제가 있었던 것도 더욱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몹시 마음이 두근거려왔고 그저 하루하루 똑같이 이젤 앞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던 저의 수십 년의 세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것에서 경이로움도 차올라왔습니다. 그날 화실로 돌아와서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저는 이전에 비해 그녀 곁에 서는 것이 몹시 떨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보다는 어리고 설렘에 민감했던 시절에 문득 느꼈던 그런 종류의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자며 저의 것과 자신의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마시는 커피의 비율을 잘 알고 가져온 것을 보고는 다시 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더구나 그날은 수강생들이 어쩐 일인지 다들 개인적인 즐거운 약속이 있었던지 한 명도 오지를 않았고 그 덕에 그녀와 저는 단둘이서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나이 50을 넘어서고 있던 저에게 더구나 아무 매력도 없고 돈벌이도 시원찮다고 여기며 그저 생애 마감까지 그림만 열심히 그리다 가겠다는 꿈만 가진 저에게 아주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한 여자가 마음 안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녀는 수업을 마칠 때에 조금 아쉬운 얼굴을 하고는 화구를 챙겨서 캐비넷 안에 넣고는 집에 갈 준비를 하다가 문득 내일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오래전에 다녀온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한창 풍광이 좋을 시기이니 야외 스케치를 다녀올까 하는데 같이 갈 생각이 있냔 거였죠. 저는 너무 기뻐서 주체를 못하고는 얼른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수강생들은 아마도 다 약속이 있을 것 같으니 우리끼리 다녀오자고 했고 저도 그러자 하고는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밝게 웃으며 돌아간 후 저는 그녀와 제가 연애를 시작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이전보다 활기가 가득한 얼굴로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